새벽 5시 반, 습관처럼 눈을 떴죠.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려던 찰나 거실 쪽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처제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는 평소의 단정한 처제가 아니었어요. 얇은 베이지색 끝나시와 짧은 반바지만 입은 채 소파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죠.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적나라했습니다. 캐미솔은 몸에 딱 붙어서 속이 그대로 비쳤고 반바지는 너무 짧아서 허벅지 대부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얼어붙게 만든 건 그녀의 손 위치였습니다. 오른손은 반바지 안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확히, 너무나 정확히 그곳에 마치 무언가를 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처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건 안 돼. 보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아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깊은 잠에 빠진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무방비한 얼굴.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담요라도 덮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담요를 찾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계속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한정수입니다. 올해 47이에요. 중견 제약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서울 송파구의 빌라에 살고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 은희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대학 동기였던 우리는 졸업 후 바로 결혼했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은희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죠. 우리 부부는 자식 복이 없어 아이 없이 둘만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달 전 저는 회사로부터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전지사로의 전보 발령.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인사이동 소문은 있었으니까요. 여보, 대전이면 당신 고향 근처잖아. 은희가 의외로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청주랑 가깝지.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되겠네. 우리 집이라고 은희가 말한 곳은 청주에 있는 그녀의 옛 친정집이었습니다. 은희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막내 동생인 세아가 혼자 그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세아, 은희보다 10살 어린 처제. 올해 37이었죠. 한 달 정도 있다가 상황 보고 집 구하면 되잖아. 세아도 혼자 있어서 심심할 텐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은희는 벌써 처제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세아야, 나야. 있잖아. 통화 내용으로 봐서는 세아도 흔쾌히 승낙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세아와 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만나면 편하게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였으니까요. 세아가 좋대. 형부 오시면 좋다고 해. 은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 무슨 폐야? 가족인데. 그리고 나도 주말마다 내려갈게.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 처제 세아의 집에서 지내기로.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대전지사 발령 후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동료들과의 인사, 업무 파악, 거래처 방문. 하루하루가 정신없었죠. 세아의 집은 청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층 구조에 방이 3개. 세아는 2층 안쪽 방을 쓰고 저는 1층 안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형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첫날 세아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방을 깨끗이 정돈해 두었고 침구도 새 것으로 준비해 뒀더군요. 고마워, 세아야. 신경 많이 썼구나. 에이, 가족인데요. 형부도 편하게 계세요.
세아는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오후부터 밤 9시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늦은 시간에만 마주치는 편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생활 리듬이 있었고 서로 배려하며 지냈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원래 새벽형 인간입니다. 주말에도 습관처럼 일찍 눈이 떠져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습관처럼 눈을 떴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려던 찰나 거실 쪽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소파였습니다. L자형 소파의 긴 쪽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세아가 왜 거기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처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평소의 단정한 세아가 아니었어요. 얇은 베이지색 캐미솔과 짧은 반바지만 입은 채 소파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적나라했습니다. 캐미솔은 몸에 딱 붙어서 속이 그대로 비쳤고 반바지는 너무 짧아서 허벅지 대부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얼어붙게 만든 건 그녀의 손 위치였습니다. 오른손은 반바지 안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확히, 너무나 정확히 그곳에 마치 무언가를 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처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건 안 돼. 보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아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깊은 잠에 빠진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무방비한 얼굴.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담요라도 덮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담요를 찾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계속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한정수. 저는 거의 도망치듯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식지 않았어요. 저는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원했던 겁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그 장면이 생생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새아인데, 처제인데, 하지만 몸은 이미 본능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참 후에야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큰 죄책감. 나는 정말 최악이야. 손을 씻고 얼굴을 다시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한심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 세아가 깼구나. 저는 한참을 더 화장실에 있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의 소파는 비어 있었어요. 아까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소파 위에 놓인 얇은 담요 한 장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은희, 미안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건 절대 들키면 안 돼.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 몸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베개를 머리에 덮었습니다. 다시, 또다시. 저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정말 끝났어. 그렇게 한참을, 아주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저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형부,
멀리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일어나세요. 어깨를 흔드는 손길.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새하였습니다. 형부, 식사하셔야죠? 그녀의 얼굴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어요. 아까 새벽에 본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말끔하게 화장을 하고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 내가 언제 잠들었나?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새벽의 일들이 모두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오래 주무시네요? 형부 원래 새벽형이시잖아요. 세아의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건가? 요즘 업무가 좀 과중해서 그런가 봐. 피곤하네. 그러시구나. 그럼 일어나셔서 점심 드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블라우스 위로 비치는 얇은 속옷 라인,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추스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푸석했습니다. 전형적인 폭음 후 숙취에 시달리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자신과의 싸움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형부. 세아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마주 앉기가 부담스러워 살짝 옆자리에 앉았어요. 맛있겠다. 잘 먹을게. 형부, 저 새벽에 소파에서 잤었나 봐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넣으려던 순간 세아의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일어나 보니까 거실 소파에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맥주 한 캔 마시고 TV 보다가 그냥 잠든 것 같아요. 세아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형부 불편하셨죠? 제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 아니. 나는 물 마시러 나왔다가 그냥 다시 들어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에 저는 한참을 그녀를 봤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정말 한참을 보냈으니까요. 다행이다. 형부한테 실례했을까봐 걱정했어요. 세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정말 잘 숨기고 있거나. 괜찮아. 내 집인데 편하게 있어야지. 고마워요, 형부. 근데 형부. 응? 형부 화장실 물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저는 김치찌개를 잘못 삼켰는지 사례가 들렸습니다. 기침을 하며 물을 들이켰어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물소리가 들려서요. 한참 동안 들렸던 것 같은데 벌써 씻으신 거예요? 세아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 그냥 세수 좀 했어. 땀을 좀 흘려서. 아, 그렇구나. 형부 건강 챙기셔야 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혹시 세아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오후 3시쯤 세아는 학원에 출근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오후반 수업이 있다고 했죠. 형부, 저녁 9시쯤 들어올게요.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 소파. 새벽에 세아가 누워있던 바로 그곳. 앉아 있으니 새벽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 손의 위치, 그 모든 것이. 미쳤나, 한정수. 정신 차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세아가 2층 작은 방을 서재 겸 작업실로 쓰고 있다고 했거든요. 책이라도 읽으면 정신이 좀 들 것 같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2층은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계단을 올라서니 복도가 나왔어요. 왼쪽이 세아의 방, 오른쪽이 서재. 그리고 가운데 화장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에는 미술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고 한쪽에는 이젤과 캔버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장을 훑어봤어요. 인상파 화가들에 관한 책, 수채화 기법서, 미술사. 그때 책장 한쪽에서 눈에 익은 것이 보였습니다. 액자였어요. 사진 액자. 저는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이 있었어요. 은희의 부모님, 그리고 젊은 시절의 은희와 세아. 은희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세아는 15살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이렇게 어렸을 때가 사진 속 세아는 순수하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의 성숙한 모습과는 다른 소녀의 얼굴. 그 옆에 다른 액자들도 있었어요. 세아의 대학 졸업사진, 은희와 세아 둘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저와 은희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 맞다. 세아가 그때 21살이었지. 결혼식 사진 속 세아는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세아는 왜 결혼을 안 했을까? 37이면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은희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아는 왜 결혼을 안 하려나? 글쎄,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뭐. 혼자 사는 게 좋대. 남자친구는? 예전에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없나 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은희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저는 1층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새벽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였어요. 여보. 응, 나야. 뭐해? 응. 책 좀 읽고 있어. 세아는? 학원 갔어. 저녁에 온다고 했어. 그래. 나 내일 못 갈 것 같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학교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 주말에는 꼭 갈게. 그래. 알았어. 일 잘 마무리하고. 응, 당신도 세아한테 패 끼치지 말고. 알아,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가 이번 주말에 오지 않는다는 게 안도감인지 실망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을 겪은 후 바로 은희를 마주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주말도 여기서 세아랑 둘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은 우연이었어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세아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마음이었죠.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세아를 볼 때마다 자꾸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저 왔어요.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어서 와. 세아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청바지에 니트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죠. 아이들이 오늘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녀의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고생했네. 저녁은 먹었어? 네, 학원 근처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형부는요? 나도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세아가 TV를 켰습니다.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형부, 이거 보셔도 돼요?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인데. 응, 괜찮아. 하지만 드라마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세아에게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녀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드라마를 봤어요. 때때로 웃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슬쩍슬쩍 그녀를 쳐다봤어요. 니트 아래로 드러나는 쇄골, 무릎 위로 올라간 청바지 끝, 맨발에 신은 털실내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집에서 편하게 있는 여자의 모습. 하지만 제 눈에는 자꾸 새벽에 그 장면이 겹쳐 보였어요. 형부, 갑자기 세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왜 자꾸 저 보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니, 그게 얼굴에 뭐 묻었어요? 세아가 얼굴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 그냥 드라마가 재미있나 해서 최악의 변명이었습니다. 세아는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형부, 거짓말 진짜 못하시네요. 미안. 뭐가 미안해요. 그냥 제가 이상하게 보이나 해서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아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형부, 제가 좀 특이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37까지 혼자 살고 결혼도 안 하고 언니가 가끔 그래요. 내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세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지. 형부는 저 이해하시는 거예요? 세아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세아는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형부.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형부 어깨 좋네요. 언니가 다 부럽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깨에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 세아야. 이러면 조금. 왜요? 형부잖아요. 가족인데. 가족. 맞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해요. 형부 어깨 빌려주세요. 조금만요. 세아의 목소리가 나른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거부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고 받아들이자니 제 마음이 위험했습니다. 드라마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세아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새벽에 본 그 얼굴과 똑같았어요.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겼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세아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형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좋아. 그녀가 뭐라고 더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걷었습니다. 나 정말 미쳤어. 처제를 이렇게 보다니. 처제의 머리를 쓰다듬다니. 저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새벽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고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야.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세아야, 일어나. 방으로 가야지. 세아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형부, 제가 잤어요? 응. 피곤한가 봐. 방으로 가서 자. 죄송해요. 형부 어깨가 편해서. 세아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저는 부축했어요. 괜찮아. 조심해서 올라가. 네. 잘 자요, 형부. 세아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또다시, 이번에도 한참이 걸렸어요. 결국 저는 다시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안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나는 정말 최악이야.
하지만 최악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내내 저는 세아와 함께 이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 마음이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졌어요. 세아의 모습이, 새벽의 그 장면이, 그리고 오늘 저녁 제 어깨에 기댄 그녀의 모습이. 은희,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선을 넘고 있었으니까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세아와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안방 문을 열고 나가니 세아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형부 일어나셨어요? 아침 차렸어요. 환한 미소. 어제 일을 전혀 기억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세아야. 네. 내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식사는 각자 하는 게 어떨까? 세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부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편하게 굴었나 봐요. 아니야, 세아야. 오해 마.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내가 바쁠 텐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세아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형부, 저 혼자 밥 먹는 거 정말 싫거든요. 같이 먹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데요. 그래. 네. 그리고 형부 요리 못하잖아요. 라면도 잘 못 끓이신다고 언니가 그랬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은희가 없으면 저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합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신세 좀 더 질게. 에이, 가족끼리 무슨 미안해요. 가족. 또 그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세아는 계속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세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날씬한 허리,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 저는 시선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앞으로 3주를 어떻게 버티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다시 출근해야 하는 날. 어떤 의미로는 다행이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만큼은 세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더군요. 주말 내내 제대로 잠을 못 잤던 흔적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세아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형부, 아침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 회사 가서 먹을게. 출근 시간 언제예요? 8시 반까지 대전지사에 도착해야 해. 그럼 시간 여유 있잖아요. 토스트랑 커피만이라도 드세요. 세아는 이미 식빵을 토스터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고마워. 우리는 마주 앉아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세아는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어요. 형부 오늘 몇 시에 퇴근하세요? 글쎄, 보통 7시쯤?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9시에 끝나는데 형부 먼저 오시면 저녁 준비해 놓고 갈게요. 아니야, 그냥 각자 먹자. 너무 신경 쓰지 마. 세아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부, 왜 자꾸 거리 두시려고 해요? 거리를 둔다기보다는 제가 불편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아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에. 형부, 세아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형부가 계셔서 오히려 좋은걸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긴 한데 가끔은 외로웠거든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빼고 일어섰어요. 나 출근 준비해야 해. 잘 다녀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아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배웅하는 것 같은 모습.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신 차려, 한정수. 저건 그냥 친절한 거야. 가족으로서 당연한 거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팀장님, 이번 분기 영업 실적 보고서입니다. 후배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검토했어요. 하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침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세아가 제 손을 잡던 순간, 그 따뜻한 체온, 그리고 문 앞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 팀장님? 아, 미안.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네. 이번 달 신규 거래처가 직원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세아는 잘 챙겨주지? 세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잘 챙겨줘. 다행이다. 내가 주말에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 다음 주에 와. 응. 사랑해, 여보.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세아에 대한 이 묘한 감정. 저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차를 몰고 청주로 향했습니다. 대전에서 청주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집에 가까워질수록 긴장됐습니다. 세아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게.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세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15분. 세아는 보통 9시에 퇴근한다고 했죠. 아직 안 왔구나. 어떤 의미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안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고 정장을 벗었습니다. 편한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고 스티커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형부,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세요. 마이너스 세아 마이너스. 메모 끝에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떼어내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메모를 버린다고 해서 마음이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데워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시, 8시 30분, 9시,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나는 세아가 언제 오는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9시 20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부, 저 왔어요.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심한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어서 와. 세아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응, 잘 먹었어. 메모 봤어요? 응. 세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처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오늘 수업이 좀 길어졌어요.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요. 그랬구나. 형부는 회사 어땠어요? 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야.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TV만 쳐다보고 있었고 세아는 그런 저를 곁눈질로 보고 있었어요. 형부, 응? 뭔가 잘못한 거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해? 형부가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피한다니 무슨. 토요일부터 계속 그러세요.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하시고. 세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요? 응. 세아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형부 쉬세요. 저는 샤워하고 올게요. 그녀가 일어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 청바지에 감싸인 다리의 선. 아니 또, 저는 고개를 흔들고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세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샤워를 한 모양인지 머리가 젖어 있었고 편한 잠옷 차림이었어요. 분명 한 겹뿐인 끝나시의 짧은 반바지. 토요일 새벽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노출이 많은 차림이었습니다. 형부, 맥주 드실래요? 세아가 냉장고에서 맥주캔 2개를 꺼내 들고 왔습니다. 나는 괜찮아. 에이, 하나만 드세요. 월요일 고생하셨잖아요. 세아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캔을 땄어요. 그리고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세아는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옆에 앉은 처제에게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맥주를 반쯤 마셨을 때 세아가 말했습니다. 형부, 응? 토요일 새벽에 형부 저 봤죠? 심장이 멈췄습니다. 맥주캔을 든 제 손이 떨렸어요. 뭐? 무슨 말이야? 소파에서 자고 있던 거요. 형부 봤죠?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왜 미안해요? 내가 보면 안 되는 걸 봤으니까. 세아가 웃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어요. 형부 그때 저 한참 보셨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셨죠? 한참 계셨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아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아야, 나는 괜찮아요. 세아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형부도 남자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저도 알아요. 세아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에 깼었어요. 형부가 저보고 계시는 거 알았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왜, 모르는 척 했죠. 형부 당황하실까봐. 세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뭐, 형부가 저를 그렇게 보신다는 게, 아직 나도 괜찮구나, 저도, 여자니까요. 이건 위험한 대화였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했어요. 세아야, 우리 이 얘기는, 형부, 세아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형부가 궁금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세아야. 형부도 알잖아요. 제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세아야,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세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다정한 형부가 궁금했어요. 저 혼자만 이런 마음인 게 너무 힘들어요. 언니가 형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형부는 몰랐겠죠. 저 그때 21살이었어요. 세아야. 형부는 사실 제 첫사랑이었어요. 세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참 웃기죠? 만나는 사람마다 형부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고백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아야, 미안하지만 거절하실 거 알아요. 세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부는 착한 사람이니까, 언니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어요. 혼자서 이 마음 숨기고 살았어요. 세아야. 근데 형부가 여기 오신다고 했을 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 달이나 같이 있을 수 있다니. 세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일부러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일부러? 네. 형부가 새벽에 일어나시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세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형부를 시험한 거, 형부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모든 게 의도된 것이었다는 말. 그리고 형부 반응 보고 알았어요. 형부도 저를 그냥 처제로만 안 보신다는 걸. 세아야, 그건 부정하지 마세요, 형부.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며칠 동안 형부 보면서 다 알았어요. 형부가 저 피하시려고 애쓰시는 것도, 저 볼 때 눈빛이 흔들리는 것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형부, 세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만 주세요. 언니 없는 이 한 달만. 나한테. 세아야, 안 돼.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세아가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저 욕심 안 부려요. 한 달 후에 형부 서울 돌아가시면 다시는 이런 말 안 할게요. 예전처럼 그냥 처제로 지낼게요. 세아야. 제발요, 형부. 평생 이 마음 혼자 가지고 살기엔 너무 힘들어요. 세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0회를 참아온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건 선을 넘는 거니까. 세아야, 진정해. 못해요. 형부가 여기 계시는 동안 매일 밤 잠도 못 잤어요. 벽 하나 사이에 형부가 계신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세아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형부 품이 어떤지 알고 싶었어요. 위험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를 밀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세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몸에서는 비누 향이,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만큼이나 빠르게 뛰는 소리. 제 손이 그녀의 등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밀어내려던 손이었어요. 하지만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를 안아버렸습니다. 세아가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형부, 미안해, 세아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 건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몰라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선을 넘고 있는 것인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세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저 오늘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저는 세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세아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세아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은 이렇게 있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가 넘었습니다. 자러 가야겠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세아도 일어났어요. 형부, 잘 자요. 응, 너도.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세아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형부, 내 부탁 고민해줘요. 문을 닫았습니다. 세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세아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했어요. 호텔이든 어디든 다른 곳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은희가 의심할 거예요. 왜 갑자기 나갔는지, 세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아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녀의 품이 따뜻했으니까.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욕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세아의 꿈을. 알람에 깼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씻고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아는 이미 부엌에 있었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주무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그 고백이 거짓말 같았어요. 응.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아가 아침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계란말이.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세아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어요. 하지만 가끔 저를 쳐다볼 때 그 눈빛에는 어젯밤의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세아가 말했습니다. 형부, 어제 일은 잊어주셔도 돼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죠. 형부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세아야, 괜찮아요. 저 원래 이래요. 가끔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세아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어요. 그러니까 형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세아의 고백, 그녀의 눈물, 그리고 제품에 안긴 그 순간. 내가 원했던 건 아니야.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세아가 먼저 그런 거잖아.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었어요. 저도 세아를 여자로 봤으니까. 토요일 새벽부터 계속 그녀를 의식했으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은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 응, 나야. 점심 먹었어? 응, 먹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잠은 잘 자? 응, 잘 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제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다행이다. 내가 이번 주말에도 못 갈 것 같아. 왜? 또 일 있어? 응. 교육청에서 갑자기 행사가 잡혔어. 다다음 주는 꼭 갈게. 그래. 안도했습니다. 은희가 오지 않는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또 일주일을 세아와 단둘이 지내야 한다는 게. 여보,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진짜. 그냥 피곤한 거야. 그래도 건강 챙겨. 알았지? 응. 당신도.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처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아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켰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아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9시 15분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형부 다녀왔어요. 응. 세아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의 몸선을 따라 흐르는 라인이 아름다웠습니다. 형부 저녁 드셨어요? 응. 회사 근처에서 먹었어. 그렇구나. 저도 먹었어요. 세아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거겠죠. 30분쯤 후 세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제처럼 편한 잠옷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긴팔 티셔츠에 긴 바지, 노출이 거의 없는 차림이었어요. 내 때문인가? 세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두고, 형부, 뭐 보세요? 아, 그냥 뉴스. 재미없겠네요. 다른 거 볼까요? 세아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영화 채널에서 로맨스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화 속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세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형부, 응? 어제 진짜 미안해요. 세아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형부 힘들게 해서요. 아니야. 내가. 형부 잘못 없어요. 다 제가 혼자 착각한 거예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해 동안 혼자 좋아하다 보니까 형부도 저를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했나 봐요. 세아야, 이제 안 그럴게요. 형부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요. 세아가 일어섰습니다. 저 방으로 올라갈게요. 형부 편하게 쉬세요. 그녀가 계단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안 돼. 저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세아야. 세아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네가 착각한 게 아니야. 세아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는 세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나도 너를 여자로 봤어. 말해버렸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토요일 새벽부터 계속 너를 의식했어. 세아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한 계단씩. 정말요? 응. 그래서 내가 너를 피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세아가 제 앞에 섰습니다. 형부. 그럼. 하지만 세아야.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돼. 왜요? 너도 알잖아.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언니 때문이죠? 응.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야. 세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형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아야. 형부. 저를 2주만이라도 여자로 대해주면 안 될까요? 세아야, 그건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냥 지금처럼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세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제처럼 안아주면 다음엔 더 깊이 빠져들 테니까. 세아야, 미안해. 아니에요. 저는 충분해요. 세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진짜 올라갈게요. 잘 자요, 형부. 세아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붙잡지 않았어요. 그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내가 있는데 처제에게 이런 말을 했다니.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세아를 의식하고 있었으니까. 잠에서 깼습니다. 또 악몽을 꿨어요. 은희가 모든 걸 알아버린 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있는데 계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세아였어요. 형부, 왜 안 주무세요? 깼어. 너는? 화장실 가려고요. 세아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마주 섰어요. 형부, 잠 못 주무세요? 응. 요즘 잠이 안 와. 저도예요. 세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부도 저 때문에 잠 못 주시는 거죠? 세아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새 환경이라 그래. 거짓말. 세아가 제 앞에 섰습니다. 형부도 힘드시죠? 저랑 같이 있는 게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아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형부. 응? 형부도 저 안고 싶으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아의 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형부한테 안기고 싶어요. 위험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아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형부, 안아주세요. 제 팔이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어요. 세아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세아야,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안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세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형부,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안 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제 손은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쌓아왔던 모든 이성의 벽이, 지켜야 할 모든 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세아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20회를 기다려온 그녀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흐릿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불빛, 소파의 감촉, 그녀의 온기, 형부 좋아요. 세아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나도 세아야. 말해버렸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안방에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침대의 시트,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 빛에 비친 세아의 얼굴, 형부 저 너무 떨려요.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세아의 떨림, 그녀의 숨소리, 귓가에 들리는 제 이름, 정수 오빠.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세아.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조심스럽게, 애틋하게. 20회의 기다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아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오빠 고마워요. 세아야.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옆에 세아가 누워 있었어요. 제 팔을 베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행복해 보이는 얼굴.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한 거야.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처제와 선을 넘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이었으니까. 세아와 나눈 그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오빠. 세아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어. 저는 그녀를 더 꼭 안아줬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세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아가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를 봤어요. 오빠, 부끄러운 듯 얼굴을 제 가슴에 묻었습니다. 후회돼요? 세아가 작게 물었어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행복해요. 너무. 그녀가 웃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20회를 기다렸어요. 어젯밤을.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세아야. 네. 나도. 네가 너무 좋아.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도요. 오빠.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입맞춤. 더 깊고 더 절실한. 오빠 출근 안 하세요? 오늘은 휴가 써야겠다. 저도 면접 취소할래요. 세아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오빠랑 있고 싶어요. 응. 우리는 하루 종일 침대에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안고 그리고 또다시 선을 넘었어요. 이번엔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세아는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오빠, 이 한 달이 끝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오늘만이라도 그냥 이렇게 있자.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오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은희와 세아, 아내와 사랑.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루 종일 세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밥도 함께 해 먹고, TV도 함께 보고, 그리고 계속 서로를 안았어요.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세아가 물었어요. 오빠 행복해요? 응, 너무. 저도요. 세아가 제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주 후면 오빠 서울 돌아가시잖아요. 응, 그럼 우리 끝인 거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응? 저 욕심 안 부릴게요. 이 2주만이라도 오빠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세아야,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세아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2주 동안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언니 생각하지 말고 죄책감도 느끼지 말고 그냥 저만 봐주세요. 약속할게. 고마워요, 오빠. 세아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밤이 깊어질 때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아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행복한 얼굴. 하지만 제 가슴 한편은 무거웠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은희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7통, 문자도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여보,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걱정되네. 연락해.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세아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왜 이제 전화해? 어제 연락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회사 일로 술 좀 마셨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자라도 하지. 정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정말 미안해. 세아는 잘 있지? 세아.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잘 있어. 내가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다음 주엔 꼭 갈게. 그래. 여보, 진짜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응, 당신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방에서 세아가 나왔어요. 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빠,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응. 세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죄책감 느끼시죠? 미안해. 아니에요. 세아가 저를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언니는 오빠 아내니까. 세아야. 괜찮아요. 저 알아요. 오빠가 저랑 있을 때만이라도 행복하시면 돼요. 오늘도 저랑 있어 주실 거죠? 응. 우리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밖의 세상은 잠시 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렀습니다. 세아와 함께한 2주. 매일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었으니까요. 세아는 새 학원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일을 제가 떠나는 다음 주로 미뤘어요. 오빠랑 있는 시간을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서요. 우리는 아침을 함께 먹고, 저녁을 함께 먹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샤워를 하다가도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아는 매일 밤 제 품에서 말했어요.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세아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웃음, 그녀의 온기, 그녀의 모든 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세아가 제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마지막 밤이었으니까. 일어났어? 네. 세아의 눈이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가시는 거죠? 언니도 오고요. 응. 오후에 온대. 은희가 드디어 청주로 온다고 했습니다. 주말을 여기서 보내고 월요일에 함께 서울로 올라간다고. 세아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싫어요. 오빠 보내기. 나도. 정말 끝인 거예요? 우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세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세아가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마지막 하루만 저랑 행복하게 있어주세요. 저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침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일어나면 정말 끝이니까.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짐을 차에 실었어요. 세아도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형부,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야지. 서울 가서도 건강하세요. 너도.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은희가 보는 앞에서. 하지만 그 악수는 일반적인 악수가 아니었어요. 세아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형부, 행복하세요. 너도 꼭 행복해. 손을 놓았어요. 은희가 세아를 안았습니다. 세아야, 한 달 동안 형부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언니. 나야말로 좋았어. 자주 올게. 외롭지 마. 응, 언니.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세아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는 세아. 울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세아. 점점 작아지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세아도 멀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니, 찾은 척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남자.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세아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의 온기. 은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한 건지도 몰라요. 세아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명절 때 가족 모임에서 만났어요. 세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형부,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우리는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평범하게 대화했어요. 하지만 잠시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아 예뻐졌더라.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은희가 말했어요. 그래. 응. 얼굴이 환해 보이더라.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아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 질투심이 일었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차창 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아야, 넌 행복해야 해. 나 때문에 평생 혼자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은 아닙니다. 정수와 세아의 이야기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그게 책임지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한 달은 그들의 삶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슬펐던 순간으로.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순간들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후회하지는 않는 순간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